정말로 중구 난방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버시는 분과 그리고 한 푼도 못 버는 수많은 분들이 있는 거죠. 제 절친이신 분들은 작품 하나에 지금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그분도 시작하실 때는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NFT로 들어오시기 전에 미술품을 돈 받고 팔아본 경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들. 지금도 퇴근하고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일찍 시작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죠.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메타버스 제작사 김동은 대표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BTS 세계관을 직접 제작하셨고 최근에는 NFT 현명한 투자자 이제 책을 발간하셨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책을 440페이지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도 빼지 않고 다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에 많은 이제 NFT 책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NFT 개념, NFT 입문서인데, 그러니까 이 책은 정말 이 NFT 덕분에 혁명이 일어날 문화예술의 영역, 사람들과의 관계의 영역, 이 분야에서 어떤 혁명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정리하신 것 같더라고요. NFT는 말씀하셨던 프로그래밍 코드 그리고 현존 기술에서는 꽤 신용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편리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힘이죠. 그러니까 그림을 NFT가 담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을 거래할 수 있게 해준다. 굉장히 편리하게. 그러면 클릭만 하면 거래가 되는, 국경과 상관없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아트 예술품 하나를 사려면은 또 달러로 바꿔야 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고 또 다시 그걸 운송하는데 미술품 보험을 들어야 되고 또 그 카페, 그러니까 인터넷 그 화랑을 신뢰해야 되고 인증서를 찾아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없어지고 창작자의 작품을 내가 클릭해서 곧바로 보유하고 되팔 수 있다. 이 구조가 만들어내는 힘이 얼마나 셀 것이냐. 사람들은 습관 때문에 이걸 안 바꿀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배달의 민족에 등재되지 않고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그렇죠. 얼마 전에 다른 채널에 출연하셔서 이제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재산의 절반을 두 개의 암호화폐로 가지고 있다. 예. 두 개의 코인으로 가지고 있다. 하나는 클레이튼이고 예. 나머지 절반은 이제 테더, 그러니까 USDT라고 하죠. 예. 테더에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듣고 아니 사회자가 왜 그러면은 왜 이런 질문 안 하냐 싶었는데, 그럼 뭐 먹고 사시냐고. 재산 절반을 클레이튼하고 두 코인에 담고 있으면 뭐 먹고 사시냐고. 이게 히스토리가 좀 있는데 그 말 자체는 팩트입니다. 예, 근데 예. 형성 과정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단적으로 읽으면 마치 제가 클레이튼이 오를 것 같으니까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클레이튼을 사버린 이런 느낌처럼 들리는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제가 제 재산만큼 클레이튼을 번 겁니다. 재산만큼 클레이튼을 벌었다. 클레이튼을 벌었고 이제 여러 가지 사정들, 연준이라든가 뭐 예, 예. 이제 전쟁 위기 당시에도 예, 이런 것 때문에 코인 중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USDT로 그러니까 나머지 스테이블 절반을 코인. 갖고 있는 거고, 예, 예. 클레이튼에 대해서는 애착 예. 같은 게 있고 또 한국 것이라는, 이게 국적을 가르기는 되게 애매합니다만 한국의 것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클레이튼을 갖고 있는 거. 근데 한국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저게 많이 오를 거냐 할 때는 또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잖아요.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돈 문제인데요. 돈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올라야 사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거 있습니다. 후원이 이더리움이 아닌 이상. 예. 10배씩 오를 것 같지는 않은데 예. 클레이튼은 10배가 오를 것 같아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좀 그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은데, 실질적인 이야기. NFT 작가가 되고 싶은 분들 얘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NFT 강조하시는 분들은 그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어쨌든 100명의 팬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다. 이게 NFT 아트의 의의다. NFT 의 중에 하나다. 라고 표현하시는데 진짜 먹고 살 수 있나요? 정말로 천차만별이거든요. 사실은요, 예술로 먹고 산다는 거는 언제나 힘듭니다. 가상 세계에서도 그럼요. 힘들 겁니다. 그럼요. 예. 단지 현실 세계에서는 이 내 예술을 평가해주고 알아줄 사람들이 이런 걸 전달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중단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렇죠. 올라가야 되는, 한마디로 에이전시, 내 걸 보증해주는 권위 있는 존재들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만, 가상에서는 좀 더 쉽게 노출되고 전 세계에 동시에 더 많이 노출됐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노출되기 힘든 문제도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거품
같은 내가 살아남으려면 이 거품 주변에 나의 친구들, 나의 팬들이 모여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처음 시작한다는 일찍 시작한다는 장점을 가장 살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 더 기다리면 NFT도 결국 큐레이션이 되고 권위 있는 곳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소더비에서도 NFT를 이제 경매에 올리게 되면 소더비니까 믿을 수 있고, 서울 옥션에서 올리면 서울 옥션이니까 믿을 수 있겠죠. 그럼 그때 가서 사면 되고, 난 그때 가서 서울 옥션에 NFT를 등단하면 되느냐. 이게 안 되니까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이 극초기인데 돈을 막 버느냐? 정말로 중구난방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버시는 분과, 그리고 한 푼도 못 버는 수많은 분들이 있는 거죠. 예, 팔려야 돈을 버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팔릴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안 팔리니까요. 그거보다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인 거죠. 그럼 한국의 NFT 작가님들은 대체 얼마나 버시나요? 이 잘 나가는 분들은? 버시는 프로젝트성 NFT로 가면야 예. 800억대로 올라가시는데, 프로젝트 전체 볼륨이 한 볼륨이, 1만 개. 근데 그건 아. 아트로 또 계산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예, 예. 또 작가님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니, 단일 작가분들은 그냥 저의 주변 지인분들, 그러니까는 불과 몇 달 전 말이죠. 10월, 9월에 굉장히 조그맣고 이쁜 작품들을 그냥 적절하게 올리셨던 한 몇만 원 수준으로 시작하셨던 분들이, 지금 제가 손에 꼽는 분들만 해도 한 작품이 1 이더리움 이상, 그러니까는 350만 원 정도 시세죠 지금은. 예, 예. 한 작품이 그 정도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는 그게 비싸다는 얘기가 아니라, 불과 몇 달 전에 시작하시면서 지금까지 그런 성장을 거두신 분들, 그리고 제 절친이신 분들은 작품 하나에 지금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그분도 시작하실 때는 이게 뭔가 싶은, 그러니까 이 NFT로 들어오시기 전에 미술품을 돈 받고 팔아본 경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원래 잘 나가시는 분들이 원래 잘 팔고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지금 몇 달 전에 NFT에 입문해서 그렇게 이제 수천만 원 예. 받고 계신 분들, 이전에 뭐 하셨던 분들입니까 대부분? 원래 피지컬 아트로 하셨던 분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아까 예시로 들었던 분들은 한 분은 게임 기획자셨고, 한 분은 미술사 연구 하시던 분이었어요. 전문적으로 작가라시기보다는 그런 예. 분이었고, 그러니까 미술에 관련되시긴 하시는데 작가는 아니신 그런 분이셨고, 또 한 분도 컴퓨터 게임 쪽 그래픽 하시던 분이 이쪽으로 넘어오셔서 그럼 이제 일종의 평범한 작품 활동이 돼버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셨던 분들이 이렇게 분들 많으시네요. 그럼? 예, 지금도 제가 보기에도 제가 초창기에 샀을 네, 때만 해도 되게 싸게 살 수 있었던 행운을 받았던 분들이 지금 부지런히 이제 예, 그 예. 곡선을 상승시키는 분들은 지금도 퇴근하고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NFT 아트에서 작품을 하시려는 분들이 기존에 피지컬 아트 했던 분들, 아니면 이제 그 자기 취미로 그 그림을 그리거나 하시는 분들, 예. 이제 이런 분들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아까 공감대를 느끼고 예. 이쁘니까 산다라는 게, 예. 예쁘니까 내 바탕화면에 깔아두려고, 예. 내지는 그냥 소유 자체가 즐거워서 사는 사람들이 미술품 애호가라든가 고위 콜렉터들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픈일시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보기엔 되게 어처구니 없는 것들, 그래서 작은 개구리부터 시작해서 원숭이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이 공감대를 얻으면서 이제 퍼져나가는 식도 있고요. 작품 자체를, 이런 겁니다. 내 스타일을 여기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장점이거든요. 저도 제가 좋아서 산 작품이 가격이 오를 때 주는 즐거움과 쾌감과 만족도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어떤 투자하고는 또 전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내 미술적 안목도 보상받은 것 같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성장한다는 것도 너무 기쁘고, 그렇죠. 그걸 내가 먼저 샀다는 것, 그리고 이 유행을 내가 촉발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주는 만족감들이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작품을 민팅하는 건 그냥 한나절 반나절만 배우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민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중요한 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록 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품을 만들어서 민팅해서 사도록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록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크게 두 타입으로 갈립니다. 둘로 갈린다는 뜻은, 하나는 쉬지 않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 그림이 완성이 됐든 안 됐든 어떤 식으로든 나의 그림을 계속해서 올려가는 겁니다. 쌓아나가는 그림. 중간에 화풍도 몇 번이나 바뀌기도 하고요. 안 예. 팔리면 무조건 화풍을 바꾸는.
이거 아닌 것 같아. 왜? NFT는 극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사조를 통해서 내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게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아트라는 게. 그럼 내가 시작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도 무엇이 마음에 들지 모르는 상황. 모든 것은 콜렉터가 대답해 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콜렉터라는 건 결국 사는 건데 예. 이 사람들도 무슨 그림을 나는 살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정해놨느냐, 그게 아닌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연과 사고처럼 발생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 왜냐면 올린 작품이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 다양한 시도들을 계속해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단일한 스타일을 한 콜렉션에서 꾸준히 올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 두 개가 주는 힘은 뭐냐, 첫 번째는 이분이 작품 활동을 한다라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두 개 올리고 안 팔리니까 끝나기 때문이죠. 이런 작품을 사는 건 정말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모욕당한 것 같기도 하고 내 성의를 저 사람이 무시한 것 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일단 안 팔리죠. 작품을 포기해버렸으니. 예. 그래서 최소한 이 사람이 작품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믿음 같은 걸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작품을 팔리지 않고 쭉 계속 올리시는 분을 만난다는 건 저에게 있어서는 큰 행운과 같습니다. 특히 그 그림이 제 마음에 들면 의무감까지 생기는 거죠. 그 작가에 대한 후원의 의무감. 오히려 어떤 하나의 작품이 어마어마하다, 이래서 잘 팔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피지컬 아트 작가님이 자신의 유명세를 걸고 들어오셔서 어마어마한 가격에 파실 수도 있겠죠. 미술품을 사는 다양한 이유 만큼이나 그 이유들 중에 무언가에 충족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이 사람의 작품이 맞느냐라는 트위터 링크. 트위터를 갔더니 팔로워가 시작하시는 분은 그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죠. 팔로워가 한 명인 순간. 좀 더 이분이 약간은 더 작품 활동하면서 팔로워를 좀 키워나가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죠. 근데 그 팔로워 중에 또 내가 아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는, 왜냐면 또 다 가짜로 만들어 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 팔로워가 최소한이라면 꾸준한 작품 활동이 결국은 이 사람이 진정성을 보여주는 유일한 가치 부여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의 작품을 스스로가 존중하고 계속해 나가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일찍 시작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현재 일찍 시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신 분 중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을 해라. 왜냐면은 2달 뒤에 2달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지금밖에 없으니까. 그 책에 보니까 그러니까 NFT 작가로 해서 실패하는 유형에 대해서 이제 그 쓰신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실패하게 되나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제 결국 이제 사도록 하려면은 꾸준한 어떤 활동, 지속적인 활동, 또 그게 이제 그 작가의 커뮤니티로 이제 증명이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니. 그렇다면은 실패하는 유형들은 어떤 게 있나요? 사실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그만둘 때까지는 실패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둬야지. 성공했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예. 단지 작품이 안 팔렸다는 건 아직 성공하지 않은 것일 뿐일 그렇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두 번째 타입은 작가는 작품으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작품을 영혼을 담아서 퀄리티를 끌어올려서 한 칸 한 칸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도 나름의 성공의 영역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 하나하나의 작품을. 그리고 저는 그것도 되게 만족감이 높고 존경스럽죠. 좋은 작품을 가진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이니까. 근데 그 힘을 쓰다가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 너무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게 당장 팔려서 보답받지 않으면은 심한 고통을 느끼시는 경우. 피지컬 아트로서 이미 성공하셔서 와, 여기 그림 보니까는 애들 퀄리티도 별거 아니고 내가 가면은 다 한번 정리되겠구만 이러면서 딱 들어오신 다음에 그게 아니니까 너무 충격을 받으시고 다시 피지컬 아트로 돌아가시는 분. 좀 문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미 한 군데서 다른 문법이 통하는 곳에서 성공을 거두신 분이 그 문법이 여기서도 통할 것이라고 믿고 좀 경솔하게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실패하십니다. 심적인 충격을 받기도 하시고 모욕감을 심지어는 느끼기도 하시고. 그럴만하죠. 예. 예를 들어서 NFT 커뮤니티에 딱 들어와서 나 미술품 어디 전시회 출품한 작가니까 이제부터 나 대전 입선자야 뭐 이런. NFT 쪽에 이제 진짜 미술가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좋아하겠나? 여러분들에게 진짜 아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면은 진짜 아트가 뭔데? 그러거나 말거나. 진짜 아트가 필요하면은 화랑 가서 사면 되지 왜 여기 오셨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 이런 식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림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림이 너무 단순하거나 좀 너무 엉망인 거 아니냐. 이게 왜
이렇게 고가에 팔리나. 그거는 NFT가 아트적 성격과 여러 가지 다른 성격들을 한꺼번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술품은 그 미술품 하나에 귀속될 수밖에 없는, 조각이면 조각, 회화면 예, 회화면 회화. 예. 이 회화를 가졌다는 건 우리 클럽에 가입됐다는 걸 의미하고, 우리 클럽에 들어오실 때마다 회화를 지참하셔야 됩니다라는 클럽은 없지 않습니까? 없죠. 하지만 이건 프로그램 코드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게임에 들어갔을 때 이 NFT를 갖고 있다면 이 아이템을 갖고 있다든가, 어떤 우리만의 클럽에 들어올 때 나야 당신의 전자지갑에는 이 NFT가 있어야 된다든가,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입장을 하려면은 이 조건을 맞춰줘야 된다, 이런 용도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오픈월드에 들어가서 당신의 땅은 당신의 NFT 소유에 달려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초반에 컨셉의 형태로 이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컨셉은 곧 기호와 상징으로 연결되고요. 이거는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이 작품을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라는 신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고 디테일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돌멩이 하나가 있다든가, 아니면 픽셀로 그려진 어떤 프로필 그림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한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피지컬 아트하고 이제 NFT 아트를 비교하면은 사는 사람도 다르고 사는 이유가 다른 거잖아요. 사는 목적. 사용되는 용도도 다르죠. 용도도 다르고. 예. 왜냐면 캔버스에 그려진 그림이 예. 액자 안에 들어가서 벽에 걸리는 거 외에 다른 용도를 상상하기가 힘들거든요. 예. 예. 하지만 여기는 굉장히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실물을 산다면 게임 안에 들어가면 걔를 애완동물처럼 데리고 다닐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실제 아트가 못하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게 아트가 아니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예.